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얼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오늘은 신라 3왕족 중에 탈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탈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원주지가 어딘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세력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부족해서 사실 저도 많은 강의를 했지만 신라 박씨와 신라 김씨 계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탈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론은 탈해가 실제로 외 동북 일천리에 있었던 다판어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탈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북방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남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외계인 사람들, 심지어 캄차카 반도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저는 실제로 탈해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외국 일본, 즉 현재 일본인 외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해왕의 출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삼국사기에는 외 동북 일천리에 있는 다판어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그의 출신국을 용성국, 완화국, 정명국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는 탈해의 키가 9척장신이라고 했고 또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그보다 더 큰 9.7척장신이라고 한 반면에 가락국기에는 3척의 단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해는 한편에서는 북방계로서 상당히 기골이 장대한 인물로 표현된 반면에 3척 단신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해 보면 탈해는 외국에서 온 외계인 호공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호공과 연대하면서 세력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사로국이 세워질 무렵 동남 해안지대에는 외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현재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창립하는 그 전후에 일본에서 건너온, 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동남 해안 지역에 많이 있었을 뿐더러 호공이라는 세력은 박혁거세 때 마한의 사신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탈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지금의 총리격인 대보의 자리에 올랐었던 인물인데 그와 연대해서 탈해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계와 탈해 세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넓은 의미에서 외인은 드라비다어를 쓰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뿌리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반면에 야요인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까지 활동했던 야요인은 외인과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전체를 이룰 때 야요인이라고 이룰 수 있다는 거고 탈해는 기원전 2세기 이후 인도 남부 타밀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타밀, 드라비다인과 함께 북상해 일본 서해안으로 들어갔다가 역류해서 한반도 동남으로 온 세력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조를 보면 탈해는 본디 다판어국 출생으로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일천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 국왕이 여국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이를 삼았더니 아이를 뵌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는데 왕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니 버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는 분명히 다판화국 출신이라고 하고 그 다판화국은 외국의 동북 1천리 정도 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탈의 어머니는 여왕국의 딸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 탈의왕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나는 용성국 사람이요 부왕 함달파가 정려국의 왕녀를 와자서 왕비로 삼았는데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로 낳았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성국, 다판화국을 다른 말로 용성국이라고 칭하고 있고 탈의 어머니가 여국의 왕이라고 삼국사기에서는 얘기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정려국의 왕이라고 해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녀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삼국사기 탈의 이사금조를 보면 탈의가 서라벌에 도착한 아니 서라벌이 아니라 아진포항에 도착한 시기가 박혁거세가 제위한 지 39년이 되던 해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8년에 호공이란 사람이 마한으로 사신을 갔다 왔는데 39년에 탈해가 도착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호공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삼국유사 탈해왕조에 보면 석탈의 골격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석탈해가 죽은 다음에 신령으로 나타나서 한 말에 조심해서 내 뼈를 묻으라고 했는데 그의 두개골은 둘레는 3자 2치이고 몸의 뼈 길이는 9자 7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장사의 골격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석탈의 골격을 굉장히 단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완화국 왕의 부인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변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라 했고 이 탈해가 바다 건너 가락국에 왔는데 그는 키가 3척인 난장이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의 탈해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탈해왕조에서는 탈해가 북방계구일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큰 장신이라고 설명한 반면에 가락국기에서는 아주 단신, 키가 3척밖에 안 되는 아주 단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호공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탈해가 지략을 써서 반월성, 지금의 반월성이 있는 그 공간에 있던 호공의 집을 지략을 통해서 빼앗았다고 했는데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빼앗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탈해가 왕이 되었을 때 호공을 지금 총리격인 대보에 임명하는 거로 봐서는 실제로 탈해가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호공과 연대해서 호공학이 어쩌면 같은 외계이기 때문에 호공하고 연대해서 활동한 정황을 신화에서는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호공의 집을 빼앗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가 지팡이를 집으면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더니 돌집을 지어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서라벌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 바라보았는데 산봉우리 하나가 마치 소 사흘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오래 살만한 곳 같았다. 이내 그곳을 찾아가니 바로 호공의 집이었다. 아이는 이에 속임수를 썼다. 몰래 숫돌과 숯을 그 곁에 묻어놓고 이튿날 아침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살던 집이라고 우겼다.
관청에도 고발을 했는데 무슨 증거로 너희 집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 본래 대장장이었소. 잠시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그 집 땅을 파서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에 따라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이 나왔고 이래서 호공의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호공의 집을 저런 지략을 써서 빼앗아서 사용을 했으면 호공하고 상당히 척을 졌을 텐데 실제로는 호공이란 세력은 박격거세부터 탈해왕 때까지 거의 8, 90년에 거쳐서 사로국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던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에 있어서는 탈해가 외계인 탈해하고 외계인 호공이 연대해서 활동했을 개연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외인들이 동남쪽에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해가 서라벌 사로국에 아진포에 나타날 때 나타나서 서라벌에 이주해서 들어오는 이런 정황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외계 사람들이 한반도 동남부에 집단적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외계 중에서 호공이란 세력은 사로국 서라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고 서라벌에서 상당한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호공과 외계인 탈해가 연대를 했기 때문에 탈해가 쉽게 신라에 정착하고 사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드디어는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울산 김해 사천으로 이어진 동남 해안 일대에서 기원전 1세기 전후 것으로 보이는 야요이 토기가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 경주 박물관에서 전시를 외래계 유물이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본 열도 사람들이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출몰을 넘어서 집단 이주 정착 공존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외계 사람들이 울산에서 김해에 걸쳐서 실제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탈해가 정착한 아진포항도 결국은 울산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오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탈해라는 인물이 충분히 외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와서 한반도에서 정착해서 무언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정황적인 상황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외계 유물들이 야요이계 토기들이 실제로 동남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외인들이 정착해서 동남쪽에 많이 살고 있었고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미약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충분히 한반도 동남쪽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외인들은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인들은 사실은 장강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뿌리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반도로 들어왔다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었고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외인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넘어갔다 반대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야요이 토기는 결국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에서 많이 제작되던 토기인데 이러한 토기들이 한반도 동남부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고고학계에서는 실제로 동남부에 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